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비켜라! 우리 도련님 지나가신다! 알아서 길을 터라! 재수없게 실이 아침부터 곡소리냐? 부정타게! 주변의 선비들 또한 혹여나 자신에게 불똥이 튀어 시험을 망칠까 두려워 고통에 신음하는 이현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제 갈 길만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군중을 해치고 산적만한 덩치를 가진 사내 강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골에서 화전을 일구며 주경 야독하던 가난한 선비였는데 그 생김새가 마치 곰이나 황소처럼 우직해 보여 겉모습만으로는 글을 읽는 사람이라기보다 장터의 장사꾼 같았습니다. 강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식은땀을 흘리는 이현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시험도 중요했지만 눈앞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그가 배운 성현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강수는 이현의 부어오른 발목을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거 큰일이군. 뼈가 상한 것 같소. 붓을 들기는커녕 집에 돌아가는 길도 험난하겠소. 의원에게 가야 하지 않겠소? 이현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들어 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10년을 갈고 닦은 학문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포기해야 한다는 절망감과 억울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내가 기어서라도 갈 것이요. 10년을 준비한 시험이요. 오늘을 놓치면 또다시 3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내 어찌 여기서 물러설 수 있겠소. 이현은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강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 역시 홀어머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온 터라 1분 1초가 급박했으나 무너지는 이현의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수는 결심한 듯 가끈을 단단히 고쳐매고는 자신의 태산 같은 등을 이현에게 내밀었습니다. 업히시오. 말 많은 선비가 기어가다간 해에 다지고 시험장 문 닫히겠소. 내 등판이 좀 넓으니 편안히 모시겠소. 이현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지만 강수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사내대장부가 째째하게 굴지 마시오. 시간이 없소. 강수는 깃털처럼 가볍게 이현을 등 뒤로 번쩍 업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묵직한 보찜을 앞으로 둘러매고 곰 같은 괴력을 발휘하여 인파 속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비키시오. 급한 환자가 지나갑니다. 길 좀 터주시오. 강수의 우렁찬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주변의 선비들은 거대한 덩치의 사내가 사람을 업고 뛰는 기이한 광경에 놀라 엉겁결에 길을 터주었습니다. 강수의 등 뒤에 엎인 이현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움에 몸 둘 바를 몰랐지만 곧 강수의 등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청아 거친 숨소리에서 진심을 느끼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강수는 자신의 체력 안배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오직 이현이 시험 시간에 늦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파른 언덕길을 내달렸습니다. 이현의 몸무게가 결코 가벼운 편이 아니었음에도 강수의 다리는 흐트러짐 없이 땅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려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비님, 꽉 잡으시오. 늦지 않게 갈 테니 내 등에서 시제나 미리 생각하고 계시오. 강수는 헐떡이는 숨 사이로 농담까지 던지며 이현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이현은 강수의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을 보며 생면부지의 자신을 위해 이토록 헌신하는 이 우직한 사내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만약 시험장에 무사히 도착한다면 자신의 모든 실력을 발휘하여 이 은혜에 보답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시험장이 가까워질수록 길은 병목 현상으로 더욱 좁아지고 혼잡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앞서가던 김만석 무리가 길목을 가로막고 서서 느긋하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미리 하인들을 시켜 길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수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길 좀 터주시오. 시각이 급한 사람이 있어. 하지만 김만석은 뒤를 돌아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아까 그 낙상한 선비 아니냐? 다리가 부러졌으면 얌전히 방구석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웬 산짐승 같은 놈 등에 엎여서 꼴값을 떠는구나. 김만석의 하인들이 주인의 눈치를 보며 일부러 길을 막아서고 킬킬거렸습니다. 강수의 굵은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오만한 콧대를 꺾어놓고 싶었지만 여기서 싸움을 벌였다가는 둘 다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등에는 다친 이현이 엎여 있으니 함부로 몸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강수는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누르고 최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과거는 나라의 인재를 뽑는 신성한 자리요. 사사로운 위세로 길을 막는 것은 국법을 능멸하는 처사일진데 비키지 않으면 내 몸으로 뚫고 가겠소. 강수는 김만석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꽉 잡으시오 라고 외치며 하인들 사이의 좁은 틈새를 향해 황소처럼 돌진했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맹렬한지 놀란 하인들이 엉겁결에 뒷걸음질 치며 길이 열렸고 강수는 그 틈을 타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김만석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씩씩거렸지만 이미 강수의 뒷모습은 멀어지고 난 뒤였습니다. 시험장인 성균관 앞들에 도착하자마자 육중한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수문장들이 입장 마감이요 라고 외치며 빗장을 걸려는 찰나였습니다. 잠깐! 아직 사람이 있어. 닫지 마시오. 강수는 마지막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닫히는 문틈 사이로 몸을 날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고 두 사람은 간신히 정말 간발의 차이로 시험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수는 그제야 이현을 안전하게 명당 자리에 내려주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강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다리는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현은 미안함과 고마움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자신의 비단 손수건으로 강수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성함이 어찌 되시오. 내 나중에라도 꼭 보답하고 싶소. 하지만 강수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름은 합격자 방에서 확인합시다. 지금은 통성명할 기운도 없구려. 얼른 먹이라도 가시오. 곧 시험이 시작될 것이오. 강수는 자신의 선행에 대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는 듯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현은 그런 강수의 모습에서 진정한 선비의 기계를 보았습니다. 그는 강수의 이름을 묻는 대신 마음속 깊이 그 얼굴을 새기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전우애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북소리가 울리고 시제가 내걸리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제는 백성을 위한 나라의 근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강수가 깊이 고민해왔던 주제였기에 그는 자신 있게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이현을 업고 전력 질주를 한 탓에 팔 근육이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며 제멋대로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내리느라 팔과 어깨에 무리가 간 탓이었습니다. 붓끝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려 도저히 글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진정하려 심호흡을 하고 손목을 주물러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과도한 체력 소모로 인해 눈앞이 어지러지라고 현기증까지 밀려와
글자가 2개, 3개로 겹쳐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먹을 까는 손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아 먹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붓을 잡은 손은 쥐가 난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주변의 선비들은 일필휘지로 써내려가며 종이 넘기는 소리가 요란한데 강수는 첫 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분명 좋은 문장들이 떠오르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으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간신히 한 글자를 적으면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 삐뚤빼뚤하여 도저히 선비의 글씨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강수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을 준비한 과거 시험이 자신의 선행 때문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현을 얻고 온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체력이 모자람을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반면 강수 덕분에 편안하게 자리에 앉은 이현은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먹을 갈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시제를 묵상하더니 이내 눈을 번쩍 뜨고 붓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붓놀림은 마치 하기춤을 추듯 유려했고 흐르는 강물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다리의 통증 따위는 잊은 듯 그의 머릿속에 있는 문장들이 폭포수처럼 종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현은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을 넘어 시제에 담긴 임금의 의중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만 번지르르한 미사여구가 아닌 백성들의 삶을 꿰뚫는 통찰력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명문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그의 글씨에는 기백이 넘쳤고 문장 하나하나가 주옥 같았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나 근본이 흔들리면 나라는 설 수 없다. 고로 군주는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겨야 한다. 이현은 강수의 등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청화 헌신을 떠올리며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강수가 보여준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애민의 정신이었기에 이현의 글에는 생생한 진정성이 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히 당대 최고의 천재라 불릴 만한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감독관들도 이현의 답안지를 힐끔거리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현의 붓은 멈출 줄 몰랐고 한 장, 2장, 답안지는 순식간에 채워져 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답안지가 아니라 시대를 일가을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강수는 덜덜 떨리는 오른손을 왼손으로 꽉 붙잡고 겨우겨우 몇 자를 적어 내려갔지만 글씨는 엉망진창이었고 내용은 두서가 없었습니다. 평소 외웠던 경전 구절들도 극심한 피로 때문에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멍해져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쓰고 있는지도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얼룩진 자신의 답안지를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내 오지랖이 결국 내 앞길을 막았구나. 고향에 계신 홀어머니께 면목이 없어 어찌할꼬. 3년 동안 밤을 새워 공부한 것이 이리 허무하게 끝나는가. 강수는 억울함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씁쓸함과 허탈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차라리 모른 척하고 왔더라면 지금쯤 멋지게 답안을 작성하고 있었을 텐데 하는 인간적인 아쉬움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흔들림 없이 열심히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 이현의 뒷모습을 보며 애써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라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사람 하나 살렸으면 된 것이지. 선비가 글만 잘 쓴다고 선비인가? 사람 도리를 해야 선비지. 강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지막까지 붓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비록 글씨는 엉망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운명의 장난처럼 강수의 바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김만석이었습니다. 그는 잘 써지지 않는 답안 때문에 짜증이 머리끝까지 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옆에서 땀 냄새를 풍기며 끙끙대는 강수를 발견하고는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촌놈, 내 놈 땀 냄새 때문에 내 시상이 다 달아났다. 썩 꺼지지 못해?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들어와서. 그는 일부러 다리를 꼬고 앉아 강수의 책상을 발로 툭툭 찼습니다.
강수가 참고 무시하려 했지만 김만석의 행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냄새나는 놈, 아예 시험을 못 보게 해주마. 김만석은 감독관의 눈을 피해 강수의 팔을 슬쩍 건드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강수의 벼루가 흔들렸고 그나마 겨우 써놓은 답안지 위로 시커먼 먹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아! 강수는 망연자실하여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먹물은 순식간에 종이 전체로 퍼져나가 그가 피땀 흘려 적은 글자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불합격이었습니다. 김만석은 짐짓 놀란 척하며 입을 가리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런 조심 좀 하지 그랬느냐. 쯧쯧. 이번 과거는 물 건너갔구나. 꼴 좋다. 주제를 알아야지. 강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강요한 자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시험장에서 소란을 피우면 영구히 과거 응시 자격이 박탈됨을 알기에 피눈물을 삼키며 참아야만 했습니다. 강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먹물 위로 번졌습니다. 퉁퉁퉁. 시험 종료를 알리는 북소리가 시험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 붓을 놓으시오. 감독관의 외침과 함께 선비들은 앞다투어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이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답안을 제출한 뒤 급히 강수를 찾았습니다. 구석에서 주섬주섬 짐을 싸고 있는 강수의 표정은 세상 모든 짐을 진 듯 어두웠습니다. 이현은 다가가 강수의 먹물 묻은 답안지와 텅 빈 백지를 보고 사태를 짐작했습니다. 형님, 설마 저 때문에 팔이 떨려 글을 못 쓰신 겁니까? 게다가 이 먹물 자국은 또 무엇입니까? 강수는 애써 밝게 웃으며 이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요. 내 실력이 모자라 긴장한 탓에 먹물을 엎지른 것이오. 신경 쓰지 마시오. 그나저나 답안은 잘 작성하셨소? 자네라도 잘 보았으면 되었소. 이현은 울컥하는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이 우직한 사내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강수는 자신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나 지어야겠소.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오. 자네는 꼭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시오. 강수는 그 말을 남기고 쓸쓸히 보찜을 메고 시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고독해 보여 이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합격자 명단인 방방이 붙는 날이 밝았습니다. 시험장 앞은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려는 선비들과 그 가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김만석은 비단 옷을 입고 하인들을 대동하여 거들먹거리며 나타났습니다. 흥, 이번 장원은 따놓은 당상이지. 내 글솜씨에 감독관들도 울고 갔을 것이다. 그 곰 같은 놈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군. 짐 싸서 도망갔나 보지. 강수는 합격할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신랏 같은 미련과 이현의 결과가 궁금하여 먼 발치 나무 뒤에서 군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옷은 더욱 남루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탄식이 교차하는 가운데 마침내 대형 방이 나붙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 맨 꼭대기에 적힌 장원 급제자의 이름은 바로 이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어느 집안 자제인가? 글재주가 보통이 아니라던데 과연 누굴까? 반면 김만석은 자신의 이름이 명단 저 끝자락에 겨우 턱걸이로 붙은 것을 확인하고 분해하며 방방을 찢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내가 꼴찌라니. 이현이라는 놈은 도대체 누구냐? 강수는 이현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그 친구라도 합격했으니 정말 다행이야. 그는 조용히 뒤돌아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북소리가 울리고 장원 급제자 이현이 호명되어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화려한 관복을 입은 채 등장했습니다. 그의 준수한 외모와 기품 있는 자태에 사람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이현의 표정은 전혀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축하를 건네는 사람들에게 건성으로 인사하며 군중 속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강수 형님, 어디 계십니까? 형님, 이현은 장원의 영광보다 자신을 업어준 강수를 찾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그는 강수에게 자신의 급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이 영광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보찜을 메고 힘없이 돌아서려는 강수의 뒷모습이 이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도포와 축 처진 어깨, 영락 없는 강수였습니다. 이현은 체면도 잊은 차에 다친 다리를 절뚝이며 군중을 헤치고 달려갔습니다. 비키시오! 잠시만 비키시오! 사람들은 장원 급제자가 갑자기 달리는 모습에 놀라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현은 강수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형님, 어딜 가십니까? 형님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제가 평생을 어찌 편히 살겠습니까? 강수는 놀란 눈으로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이현과 초라한 강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지만 두 사람이 잡은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합격자들을 위한 축하연회인 은영연이 궁궐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임금은 장원 급제한 이현을 가까이 불러 친히 술을 하사하며 치하했습니다. 그대의 글은 문장이 수려할 뿐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절구절 절절하여 과인을 감동케 했다. 특히 근본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대목은 과인이 밤새 읽고 또 읽었다. 과연 어떤 스승 아래서 수학하였기에 이런 훌륭한 인재가 되었는고. 임금은 이현을 매우 기특하게 여겨 큰 상을 내리며 특별히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숨을 죽이고 이현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보통이라면 벼슬을 높여달라거나 가문의 명예를 높여줄 직책을 구하거나 혹은 고향의 부모님을 위한 상을 청할 자리였습니다. 김만석과 그의 아비인 이조판서 김대감은 질투 어린 눈으로 이현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정하게 의관을 정제하고 임금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오나시는 이 장원 급제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없사옵니다. 신이 받을 상은 마땅히 다른 이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임금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격이 없다니?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그 글은 네가 쓴 것이 아니더냐? 이현은 고개를 들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은 신의 손으로 썼으나 그 글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등 덕분이었습니다. 신의 글은 신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를 한 선비의 헌신과 희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현은 어전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시험 당일 있었던 일을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자신의 다리가 부러져 시험을 포기하려 했던 순간 이름 모를 선비가 나타나 자신을 업고 뛰느라 정작 본인은 팔이 떨려 답안을 망치게 된 사연, 그리고 심지어 옆 사람의 횡포로 먹물까지 뒤집어쓰고도 끝까지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떠난 사연까지. 이현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신이 쓴 글의 내용은 백성을 돕는 것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붓끝으로만 그것을 썼지만 그 선비는 몸으로 그것을 실천하였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자가 어찌 행동으로 보여준 자보다 낫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장원은 글을 쓴 제가 아니라 그 글을 삶으로 보여준 그 선비이옵니다. 부디 그 선비를 찾아 이 영광을 돌려주시고 저의 급제를 취소하여 주시옵소서. 이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어전은 숙연해졌고 임금의 눈시울마저 붉어졌습니다. 이현의 충격적인 고백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의인이 있단 말인가?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믿기지 않는 이야기로다. 경쟁자를 업고 시험장에 가다니 바보 천치 아니냐. 제 앞가림도 못하는 자가 어찌 나라시를 하겠는가. 긍정과 부정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눈빛은 호기심과 감동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는
난세에 보기 드문 인재를 발견했다는 직감을 했습니다. 허허, 참으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로다. 과인은 글 잘 쓰는 신하보다 마음 씀씀이가 고운 신하가 더 그립던 차였다. 자신의 이익보다 남의 아픔을 먼저 돌보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목민관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임금은 호탕하게 웃으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금부도사는 당장 한양 바닥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 곰 같은 선비를 찾아 어전으로 드리라. 내 그 얼굴을 직접 보아야겠다. 금부도사와 나졸들이 즉시 출동하여 한양의 객주와 주막을 뒤지기 시작했고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 짐을 꾸리던 강수를 찾아냈습니다. 강수는 영문도 모른 채 포졸들에게 이끌려 궁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강수는 낡은 평복 차림으로 화려한 어전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는 평생 관아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산골 선비였기에 자신이 무언가 큰 죄를 지어 잡혀온 줄 알고 바짝 얼어 있었습니다. 주변의 대신들이 입은 화려한 관복과 임금의 위엄에 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그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바로 그 곰선비냐? 강수는 넙죽 엎드려 덜덜 떨며 대답했습니다. 소인 강수라 하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오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그의 우스꽝스럽고 순박한 모습에 임금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내 죄가 무엇인고 하니 다리 부러진 경쟁자를 업고 뛰어 내 장원 급제자의 마음을 훔친 죄로다. 또한 그로 인해 과인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았으니 참으로 큰 죄인이로다. 강수는 고개를 들어 옆에 서 있는 관복 차림의 이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선비님. 아니, 나으리께서 어찌 여기에. 이현은 강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형님 덕분에 제가 급제를 하였습니다. 형님은 죄인이 아니라 은인이십니다. 강수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김만석의 아버지인 이조판서 김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만석이 꼴찌로 합격한 것에 대한 열등감과 아들의 경쟁자였던 강수가 임금의 눈에 드는 것을 질투하여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시험은 엄중한 국가의 대사입니다. 사사로운 인정에 이끌려 낙방 거사를 합격시킨다면 국법이 무너지고 기강이 해이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저 자가 정말 선의로 도왔는지 아니면 이현이 장원할 것을 미리 알고 뇌물을 바라고 접근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저자는 필시 순진한 이현을 속여 한몫 챙기려는 사기꾼일 것입니다. 김대감의 날카로운 지적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대신들도 수군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 모르는 사람을 업고 뛰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강수는 너무나 억울했지만 높은 분들 앞이라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의심받는 상황이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웠지만 변명하는 것이 더욱 구차해 보일까봐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현이 나서서 변호하려 했지만 김대감은 자네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먼 이라며 그의 말을 막아섰습니다. 임금은 잠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기더니 김대감에게 물었습니다. 경의 말도 일리가 있다. 사람의 속마음은 알기 어려운 법이지. 허면 시험을 해보자. 여봐라, 김대감의 아들을 당장 불러오너라. 잠시 후 김만석이 불려왔습니다. 임금은 강수와 김만석 그리고 이현을 앞에 세우고 명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너희 둘은 여기 있는 이현을 업고 저기 인정전 뜰을 한 바퀴 돌고 오거라. 누가 더 진심으로 동료를 위하는지, 누가 더 튼튼한 다리와 마음을 가졌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 김만석은 당황했습니다. 전하, 저는 무관이 아니오라. 하지만 임금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만석은 억지로 이현을 업으려다 비틀거렸고 몇 발자국 못 가서 아이고 무거워라 다리야 하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이현을 짐짝 취급하며 휘청거렸고
결국 중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반면 강수는 예의 그 곰 같은 힘으로 이현을 가볍게 업었습니다. 그리고 다친 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러나 씩씩하게 뜰을 돌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이현에게 불편하지 않소? 내 등판이 전보다 좀 딱딱해진 것 같소만 하며 농담을 건네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강수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편안해 보이는 이현의 표정에서 모든 대신들이 진심을 느꼈습니다. 강수가 뜰을 다 돌고 돌아오자 임금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보아라. 김만석은 힘이 있어도 마음이 없어 휘청거리고 강수는 마음이 있어 힘을 쓴다. 누가 진짜 인재인지 명약 관화하지 않으냐. 과인은 오늘 2명의 장원을 얻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하게 선포했습니다. 이현의 글은 천하의 명문이니 문과 장원으로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강수의 행실은 천하의 귀감이 되고 그 기백과 체력은 무인으로서 손색이 없으니 특별히 무과 급제를 제수하노라. 대신들이 웅성거리며 전하, 과거 시험도 보지 않은 자에게 급제라니요 하며 반대하려 했으나 임금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미 시험을 치렀다. 이현을 업고 뛴 그 길이 바로 그의 시험장이었고 그가 흘린 땀방울이 바로 그의 답안지였다. 강수에게는 병조의 무관직을 제수하노니 그 힘과 따뜻한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을 튼튼히 업어지키도록 하라. 이것이 과인의 뜻이다. 그것은 문과와 무과를 아우르는 전무후무한 파격적인 인사였지만 그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강수의 먹물 묻은 답안지는 백지였지만 임금은 그의 마음을 만점으로 채점한 것입니다. 강수와 이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현은 지혜로운 재상이 되어 나라의 살림을 알뜰히 살폈고 강수는 용맹하고 덕망 높은 장군이 되어 국경을 튼튼히 지켰습니다. 이현이 정책을 만들면 강수가 그것을 뚝심 있게 실행했고 강수가 힘들어하면 이현이 지혜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일컬어 호랑이의 지혜와 곰의 우직함이라 칭송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라실이 힘들 때마다 옛날 그 시험장 앞 가파른 언덕길을 함께 거닐며 초심을 다졌다고 합니다. 형님, 그때 제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현이 농을 던지면 강수는 허허 웃으며 그랬으면 자네는 장원이 못 되고 나는 장군이 못 되었겠지. 자네 다리가 우리 둘을 살렸네 그려 하고 받아쳤습니다. 물론 이제는 강수가 이현을 업지 않고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걸었지만 말입니다. 과거 시험장에 다리가 부러진 경쟁자를 업고 뛰었던 바보 같은 선비의 이야기는 진정한 실력은 인품에서 나오며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길이다라는 교훈을 남기며 오래오래 전해졌답니다.